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금요일 시장 괜찮게 일단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제 이제 그 저녁에 제가 한국경제TV에 그 한수 방송을 일단 할 때 인플레이션 자체는 크게 뭐 우려할 것은 없다 이렇게 일단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시장은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그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플레이션은 좀 높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한 번씩 나오고, 테이퍼링 관련돼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긴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긴축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고용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저번에 이제 원래 66만 건 정도 생각을 했는데 55만 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지금 700만 정도가 일자리를 아직은 찾지 못한 걸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또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일단은 비용을 또 추가로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고용 부분이 조금 안정이 안 될 가능성도 높죠. 고용이 안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돌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월급 받는 사람이 적어진다, 다시 얘기를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적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좋은 아닙니다. 그리고 월급 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속 가능한 소비 자체가 불안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린다든지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고용지표를, 의미 있는 고용지표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테이퍼링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 두시고, 앞으로 시장 지표에서는 고용 지표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300불 미만으로 버는 일반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 300불 미만으로 벌었던 노동자들 중에서 실직한 노동자에 대해서 일단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 지원금 수준이 한 1000불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취업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9월달에 끝이 나요. 9월달에 끝이 나면 일반적으로 취업 자체는 9월달에 끝이 나니까 7월이나 8월 정도 되면은 아마 취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좋아진다면은 6월 고용지표보다는 7월, 8월 정도의 고용지표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1200억 정도 지금 순매도 해주는 모습. 선물에서는 일단 한 800 계약 정도 지금 순매도, 콜옵션 부분도 지금은 매도, 풋옵션 매수하면서, 외국인들 방향성 자체는 이거 약간 좀 혼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흐름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혼조로 가는 이유 자체는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크게 자꾸 요즘 뭐 시장이 상승하나 하락하나 별로 의미 없어요 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조만간 이제 큰 흐름 자체가 위든 아래든 한번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을 걸로 보이고, 지금은 일단은 위로 열려있는 룸보다는 아래로 열려있는 룸이 조금 더 커요. 한번 보도록 하죠. 위로 지금 열려있는 부분은 지금 거의 뭐 3264, 65포인트 정도면은 뭐 저항선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열려있는 부분은 한 3100 정도 열려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시장이 오늘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3210포인트가 만약에 이탈되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 31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 시장이 일단 빨리 3264포인트를 돌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였나요? DSR 관련돼서도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총부채 상환 비율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한 40%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단순히 주식에만, 부동산만 국한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빚을 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좀 많죠. 그래서, 요 DSR 부분 때문에 최근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자체를 줄이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자체가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매수해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일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행스러운 부분은 외국인들이 6월 10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다음 주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외국인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애매해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제 코스닥 시장이 요 지수권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이제 5월 1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수권 기준으로 보면 993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쵸? 요때 얘기했던 993포인트가 아직까지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딱 저항선에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 부분은 일단 나쁘지는 않은데,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전히 시장은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시장은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점 지수권은 지금 977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977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은 993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7을 이탈하지 않고 993을 빨리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야지 시장은 바로 그 다음인 1032포인트까지가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봐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매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 찾아봐야 되겠죠. 요즘은 시장이 순환매가 도는 종목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조금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였던 가장 첫 번째 종목은 SKC가 오늘 강세 움직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SKC가 오늘 거래량 좀 동반되면서 7%대 강세 움직임 일단 보여주는 모습 일단 나타났고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일단은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위에 지금 저항선이 하나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로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 오늘 반등 중입니다. 요즘 이제 사실 중국하고 중국하고 호주하고 좀 많이 시끄럽죠. 근데 중국이 사용하는 철강석이 한 60% 정도를 호주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 들썩들썩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는데, 전체적인 추세로 보자면은 이번에 일단 반등해야 되는 시점에서 일단 반등은 해준 걸로 일단 보입니다. 이전에 추세 그어보면 추세선에서의 어떤 반등 자체 일단 보여주고 있고, 왜 기관들의 매수도 다시금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제철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현대제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5,500원이 안 깨지면 그게 무리 없는 걸로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일단 하나솔루션 오늘 반등 움직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시장 안에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죠. 근데 요즘 여러 쪽으로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흐름은 여기 안에서의 박스권 혹은 패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 반등, LG화학은 반등은 하고 있는데 패턴 안에서의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부분에서 잘 움직임을 잘 주면 이전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얘기를 할 때 LG화학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져 나가니까 모멘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케미칼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저번에 보면 가전이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가전에도 들어가는 게 화학이 들어가고요. 화학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화학주가 탄소세라든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목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LG화학도 폐 플라스틱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활용 방안 자체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지금 회사가 튀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어떤 성과 자체를 뉴스프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반등하면서 오늘 삼성 SDI도 같이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요 가격권은 여기로 일단 보입니다. 65만원 정도로 보이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65만원을 어떻게 소화해내는가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다시금 강세를 보일 건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65만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65만원 돌파한 척하면 그때는 한번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오늘 포스코도 반등, 그렇죠? 지금 보면은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을 반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반등, 그리고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약세 지속인데 SK하이닉스는 오늘 반등입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목이 반등을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흐름을 잡는지 못 잡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두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여기가 이제 하락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하락을 하고 이번에 돌파를 하면은 이거는 기술적 반등의 시작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나누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D램 가격은 일단 좋은데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대를 일단 해보시는데, 13만원 가격권 돌파 못하면 움직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거래 동반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도록 하죠. 일부 종목군들이 오전에 강세를 보이다가 거래가 동반되면서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락하는 경우에 종목군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락하는 부분의 종목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상하푸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음봉이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 날 46,000원 위에서 출발하면은 사실 큰 무리 자체는 없습니다. 음봉인데 그런가요? 예, 거래를 받는 가격이 46,000원이기 때문에 46,000원 위에서 출발하면 아마 가격이 여기 안에서 단기간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종목 사셔가지고 이거 물려버렸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월요일에 46,000원 위에서 출발하는지만 체크를 하시고, 46,000원 위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보이면 첫 번째는 일단 49,000원 정도가 되네요. 49,000원 여부 돌파 여부 한번 확인하시고, 49,000원 돌파하면 52,5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셔서 52,500원 돌파 못하면 그때 물량 좀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되니까 음봉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은 큰 폭으로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근데 에코프로도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도 보시면 에코프로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42,9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음 주에 42,900원이 안 깨지고 그 위에서 출발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여기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할 때 가격 기준으로 46,400원 돌파 못하면 그때는 조금 줄이시는 게 맞는데, 급하지 않게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보는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첨보는 지금 보시면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예전하고 조금 지금 보시면 이전 저점 부분은 높여주고 있고, 고점 부분은 요번에 조금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일단 보였어요. 그렇죠? 패턴이 살짝 바뀌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딱 저항선에 부딪혀서 끝이 났거든요. 끝이 났기 때문에 첨보가 다음 주에 일단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여기 패턴선 자체를 돌파한 척을 하면 일단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봐 줄 수는 있을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일단 보시고 전략 잡으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SM이라든지 YG엔터 이쪽은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시면 계속 그냥 홀딩이겠죠. 계속 홀딩해서 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일단 무조건 뜰 수 있는 기업들이라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요즘 OTT라든지 오늘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하는 부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뜨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만드는 부분, 소위 말해서 OTT에서 만드는 부분이 영상 제작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지들은 보통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된 가수가 되었던 아니면 연기자가 되었던 뭐 그런 부류일 겁니다. 돌려 얘기를 하면 일단은 뭐 코로나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넷플릭스라든지 안방 시장 자체가 이제 열리는 그런 부분이 일단 생기게 되면 그쪽에서는 새로운 모델 자체가 일단 지금 보시면 엔터테인먼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런 성장 동력 자체가 또 하나 출연진으로서의 부분이 일단 만들어질 수가 있고 코로나가 풀리면 공연 문화라든지 하는 부분에 다시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순히 이제 OTT 관련된 종목 안에서 혹은 엔터테이너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일단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실적을 한번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그렇죠? 자회사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뜨는 부분이고 YG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주가 지금 그냥 쉬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패턴 돌파하고 눌림 주고 지금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번에 가격이 52,500원을 돌파를 하면 바로 뭐 패턴 돌파하고 슈팅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죠.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는 이 정도 일단 정리를 하고요. 주말 동안에 시장 흐름이라든지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들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저도 주말에는 뭐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저는 주말에 한 개 올려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